조조가 환장을 하는 게 그렇게 유부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진세면 다뤘으면 좋겠어. 꼭 너네가 형주를 가져라. 그치. 근데 안 가. 혈액은 사실 또 장으로도 갈 수 있고 뼈로도 갈 수 있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가 심창민님 채널에 네. 놀러 갔다 왔는데 어우 너무 잘하셨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고 오진 원장님께서 돈에도 해주시고 네. 그날 본 거 다 쓰셨던. 나중에 방송 보고 커뮤니티 반응들 봤더니 막 의사 아재들 뭐 입담 미쳤다, 뭐 의사 아재들 폼 좋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진생이가 또 그런 것도 끼고 싶어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아니 왜 우리 채널에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진짜 삐졌어. 그때 같이 못 어쩔 가서 수 삐졌어. 없어요. 깨지지 않아. 하여튼간에 그때 저희가 삼국지 속 의학의 어떤 사실들 이런 거 했었는데 아. 동탁을 좀 못 다룬 것도 있고 오. 네,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요몽의 죽음이었어요. 요몽의 죽음. 야, 삼국지 인물들의 어떤 사망 원인. 그쵸.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여몽의 죽음. 네. 일단 여몽의 죽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삼국지라는 게 이제 위촉, 오, 중국이 세 개로 쪼개져가지고 싸울 때 얘긴데 오나라의 장수고요. 영웅은 젊은 시절에는 힘만 센 장군이었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너는 공부 좀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코웨이 상에서 통솔이 90이 넘고 지력도 89, 코에가 근본입니다. 무력도 80이 넘고 엄청난 S급 장수가 된 거예요. 약간 육각형 꽉 차 있는. 초계 강유 정도 같은 느낌이죠. 장난 아니에요. 네. 완전 네. S급 장수가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네는 사흘만 안 봐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고사 괄목상대의 주인공이 되기도 맞습니다. 했죠. 괄목상대의 주인공 되게 여몽.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은 삼국지 이제 관우. 관국지 모르는 사람도 유비관우 장비는 들어가잖아요. 얼굴 시뻘개가지고 제 생각에- 이영공 관우라고 하죠. 관운장. 이렇게. 근데 그 양반을 여몽이랑 육손이 붙잡아가지고 손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결국에 관우가 사망하거든요.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축하연에서 관우 귀신이 들려가지고 손재리한테 아니 선관한테 쥐새끼 같은 놈 그리고 탁 돌아가셨다. 네. 연희가 그래요 내용이. 근데 연희에서는 경기하고 이제 눈이랑 코랑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흘려요. 사망했다. 눈, 귀, 코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게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심창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중이염이 있던 게 아닐까. 다 지금 하는 건 다 썰입니다. 썰. 근데 그 당시 삼국시대야. 2세기, 3세기의 중이염 당연히 몰랐겠죠. 자기가 중이염지도 몰랐을 거예요. 귀가 그냥 아팠겠지. 귀가 아팠겠지. 네, 그리고 여몽님이 평소에 마늘이랑 홍삼 이런 흔히 말하는 기운 날 만한 음식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전쟁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많이 드시면 피가 좀 묽어져요. 그리고 중이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은 뇌 수막염으로 가요. 옮기죠. 근데 사람이 좀 전쟁을 치렀고 괄목상대하는 얼마나 더 빡세게 했겠어. 고생 많이 잠도 했지. 못 잤고 술도 마시고 연회장에서 흥분이 극에 달했을 때 경기 시절을 시작한 거죠. 사실 약간 뇌수막염 오면 약간 선망 상태가 돼요. 약간 선망 상태가 되면서 헛소리를 막 하고 왜냐면 자기 관우 너무 걱정되니까 무서우니까. 그치 관우가 네. 보통 인물은 은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공포감을 선망 상태에서 발설을 하고. 아니면은 손건이 좀 미웠던 거야. 뭐 그럴 수 이번 있는데. 기회에 한번 네. 하여튼 선망 상태에서 그런 헛소리를 한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제일 흔한 게 혀를 깨물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기하고 혀 깨물고 하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좀 피가 좀 묽어져 있던 분이다. 그럼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은 코 안에 있는 실핏줄 같은. 실패장 터져요 실제로. 그리고 눈 안에 있는 결망의 혈관도 터져요. 그럼 네. 코나 입에서 피 나고 눈은 시뻘개져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고막에 구멍 나 있잖아요. 그럼 혀에서 난 피가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누워있으면. 있겠다. 그러네. 그게 코로도 나오고요. 뭐 그게 사실이라면 중이염이 있던 게 아닐까. 근데 또 되게- 가능성 있는 게 오나라는 수군으로 유명하잖아요. 물을 또 많이 맨날 들어가고 하니까 중이염이 중이에 잘생겼죠. 염증이 생길 웨이도염이 가능성이 좀 잘생겼죠. 크죠. 요봉에 자주 이렇게 손을 좀 넣어서 긁었다라는 기록은 없나요 혹시?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그런 가정. 해프님도 깁하지 마시고요. 네. 다들 재미로 한번 네. 흥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탁의 죽음. 그 두 번째 이건 제가 침투에서 못 다뤘는데 동탁이 또 누군지 설명해줘요.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가 언제냐면은 춘추전국 시대가 있다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초안지가 돼서 한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위진남북조가 있잖아요. 그 위나라가 통일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쵸. 한나라는 망하고 이제 삼국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동탁이 멋대로 그치. 독립을 해가지고 만들고 원래 그 사람의 형이었는데요 황제가 그거를 폐해시키고 헌제를 황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상국이 돼가지고 승상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막 다 부렸던 중국 고사에서 흉악한 간신이다 혹은 뭐 흉악한 신하를 다룰 때는 동탁이 되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서량에서 장군이에요. 유명한. 말도 잘 타고 예. 싸움도 잘했어요. 후에 보면 무력이 80대. 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덩치가 원래도 컸을 거예요. 근육도 있고 원래 약간 거한인데 온갖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먹었으니까 모든 일러스트에서 동탁은 그 불독처럼 생겨요.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나관중 삼국지에서 나관중님이 특히 동탁을 안 좋게 봤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전에 남달리 몸이 비대하던 동탁은 죽은 송장도 유단히 크고 기름져 군사들이 그 배꼽에 심지를 박아 불을 켜서 등을 만들었다. 시체 그쵸? 네. 붙인 불은 이글이글 기름이 끓으며 며칠 밤을 두고 탔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탁의 시체를 발로 밟고 머리를 걷어차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어서 그렇죠. 그 기름. 몸에 이게 기름기가 많았다. 그렇죠. 뭔가 이런 거를 어마어마했다. 보여주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불을 붙이는 건 될 것 같아요. 네. 배꼽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있는 짐승이다라고 합시다. 엄청나게 비대한 살아있는 뭐 돼지. 살아있는 돼지한테는 사실 이게 안 될 거예요. 안에 있는 지방도 다 지방 세포 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딱 했을 때 기름들이 쭉 여기로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돼지 기름 같은 것들로 등불 같은 걸 만드는 그렇죠. 거죠. 돼지기름 등불 네. 되죠. 그거는 이제 돼지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경제 추출해가지고 기름을 이 심지에 녹아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딱 불을 딱 붙이면 이게 쫙 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동탁이 죽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죽으면은 사실 지방세포의 세포벽도 녹아요. 그러면 안에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이 녹아 나오긴 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아. 바로 막 죽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만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기름이 너무 많다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 앞에 시신이 공개될 때까지는 그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겠네요. 왜냐면 동탁이 어떻게 죽냐면은 이 헌제 황제가 이제 계략을 짠 거죠. 이제 나 황제 못 하겠으니까 너한테 황제를 주겠다. 그래서 동탁이 신이 나가지고 가다가 자기 양아들인 여포한테 팍 쳐서 네. 죽거든요. 그 권력자들 사이에서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때는 이제 뭐 진짜 죽었나 이렇게 보고 뭐 그 다음에 여포가 처신 잘못해가지고 왕님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되지 않았을까? 며칠 지났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지방 위 아래로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 피부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파시아라고 아 맞아요. 근막이 굉장히 있어요. 질긴 막이 있어요. 이 두 막 사이에 녹은 지방 세포들이 죽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심지를 꽂고 이 기름이 충분히 묻어 나오면은 가능하긴 해요. 와. 근데 심지를 잘 조절해야지. 이 불이 사실 거기까지 닿아버리면은 순식간에 타버리죠 사실. 이 기름 위에만 타고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귀신같이 해야겠네 이거. 뭔가 동물 같은 걸로 해봤을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 사람들. 예, 그래서 될 수 있지 삼겹살 않을까. 같은 걸로 한번 해봐요. 그래요. 재밌다. 하여튼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근데 맨날 며칠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또 죽음하면은 주유 그때 안 나왔으니까 아 주유로 할까? 주유 여몽이랑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오나라 사람이고 주유가 이제 여몽하고 육손이 오나라의 주축이 되기 전에 오나라의 제일 가는 군사죠. 그리고 묘사가 주유는 빠지지 않는 묘사가 있어요. 주유는 잘생겼다. 잘생겼다. 완전 미남자. 그리고 머리가 진짜 좋았대요. 더군다나 집안도 좋아요. 근데 주유가 30대에 사망하고. 맞아. 그래서 주유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진짜 멋있어요. 뭐예요? 하는 왜 이 주유를 하고 제갈량을 하는 맞아.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유비가 신야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이제 알거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맞아, 조조가 이제 내려와. 어떻게 싸워? 음. 자기 혼자서는 절대 못 싸워. 근데 제갈량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에 배 타고 와가지고 설전을 벌여요. 이미 오나라는 조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갈량이 와가지고 말발로 막 설전을 벌여요. 그러다가 이제 주유가 무리를 이용해서 지금 조조랑 싸우려고 하는 게 뻔한데 우리가 왜 너네 같은 수작을 놀아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갈량이 혼잣말처럼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조조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나라에 대교소교라는 미인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들 첩으로 삼아서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니 우나라가 넘어가고 싶으면 그 둘을 같이 입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주유가 빨개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도발대발해. 제갈량이 이제 모르는 척.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와이프가 소교고 대교가 우리 군주 형님의 돌아가신 형님의 와이프입니다. 제갈량이 깜짝 놀란 척하면서
제가 너무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전쟁. 전쟁이면 적벽대전에 벌어져요. 적벽대전. 그리고 적벽대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갈량이 결핵 환자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격한 대화를 가까이서 나눠가지고 옮은 거야. 왜냐면 주유는 각혈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화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화병으로 30대 사람이 게다가 주유가 무력도 꽤 높아요. 하긴 젊을 때부터 손책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오나라를 엄청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라고 하면 뭔가 병약한 느낌이 나지만 주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곽과 제갈량이랑 좀 달라. 코에이에서도 주유의 초상화를 보면 항상 장군이에요. 장군형 장군형이에요. 책사지만. 이게 살짝 애매해. 그래서 근데 제갈량은 아마 결핵이 전부터 있었을 거고 훨씬 전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양을 하면서 그리고 시골에 좀 객혈했다는 기록이 계속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유가 그때 일단 한 번 확 화를 내면서 고혈압 어택 한 번 왔어요. 내 생각엔 그때 이런 데 한 번 데미지가 왔어. 이 상황에서 이제 적벽대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우리가 문헌으로 보니까 100만 대군 뭐 대충 뭐 이거 연한지게 해가지고 불태워서 이겼지 이러는 거지. 얼마나 스트레스야. 게다가 제갈량은 남의 싸움이야 사실. 유비는 우리 땅이 아니야. 자기 병사도 아니야. 좋은 시도였다 이러고 그냥 말면 되는데 오나라는 자기 고향이야. 그리고 진짜로 조조 가서 속여 데려가면 어떡해 내 와이프. 거기에 이제 오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자기가 중요한 역할 그쵸. 그런 걸 맡았으니까 핵심이죠. 아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그치.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그때부터 많이 받았을 쇠약해졌어. 것 그런 같아. 상황에서 결핵 옮았지. 게다가 이제 소교 볼 때마다 너무 이쁜데 조조가 또 병력이 있잖아요. 조조가 환장을 하는데 그렇게 유부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나중에 신세형 다뤘으면 좋겠어. 꼭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긴 사람의 와이프를 꼭 취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런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그때 유비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네가 우리 도와서 하면은 우리가 총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너네가 형주를 가져라. 그치. 근데 안 가. 불안. 안 가요. 거기에서 마지막 막타 맞았지. 거기서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을 만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쇠약해져서 거의 면역저하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젊은 나이에서 전 처음에 약간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뇌동맥류라든지 부정맥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정말 급사하기 때문에 멋있는 마지막 말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유언을 못 남깁니다. 유언을 못 남겨요. 서든데스 하니까. 서든데스니까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인지한 거거든요. 거죠. 왜냐면 네.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쇠약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화병이라는 것보다는 화병은 말 그대로 뭔가 출혈, 경색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화병은 사실은 신체 장애가 있는 우울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울증 100% 생겨. 근데 뭐 그걸로 막 죽진 않으니까 어. 사실은.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는 이야기 항상 있었는데 풍토병도 항상 있어요. 그때 풍토병이라고 하기에는 강동의 호랑이 손책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을 안 가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게다가 주유가 어디 뭐 학고도 아니고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치. 이상한 그런데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수면을 못 하거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특히 폐 쪽에서 면역 저하 상태까지 된다 이런 보고들은 있어요. 물론 쥐지만 그래서 주유가 굉장히 건강했지만 건강한 만큼 기존에 잔병 치레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 아파 본 적이 없네. 조심하지 못해. 결핵은 사실 또 장으로도 갈 수 있고 뼈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뇌로도 갈 수 다 갈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제갈량은 결국 유비에게 죽임을 당한 거고 주유는 제갈량에게 죽임을 당해. 그럴 거 맞죠. 왜 제갈량이 유비한테 죽었는지 궁금하시면 심장 멘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다룰 수도 있고 네. 오늘 이렇게 삼국지 속 이제 인물들의 죽음과 관련된 좀 썰들을 해봤고요. 재밌으시면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삼국지 관련해서 이런 캐릭터 이렇게 좀 분석해 주세요. 뭐 정신과적으로, 뭐 내과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한번 댓글에 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제 역사 속 네, 인물들도 저는 수호지, 초안지, 삼국지 설명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